자, 278페이지에 부동산 실명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요번 주 특강은 핵심 요약 특강입니다. 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법, 그리고 딱 경매만 나왔어요. 요번에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 특별법가냐, 이런 거는 민법과도 중복돼서 이 중복된 부분을 일단 뺐어요. 그래서 요거 갖고 아마 하고 시간 나면 아마 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주임법과 상임법 비교 강의를 한번 할까 생각 중인데, 어제도 제가 다른 데 가서 특강을 하고 왔거든요. 5시 50 몇 분에 끝났는데, 그때까지 거의 끝나고 나면 거의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어쨌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어쨌든 뭐 제가 일단 그때 가서 상호 와서 일단 하고요. 프린트물에는 중개사법, 그 다음에 또 거래신고법, 그 다음에 경매, 딱 요 세 가지만 일단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보죠. 278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실명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법에 의하여 명시탁 금지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가등기를 포함하여 등기 등기하는 모든 권리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명시탁에 대한 부분은 소유권, 그 다음에 물권, 그게 뭐죠? 가등기.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권리다. 임대차는요, 해당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물권, 가등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구분 소유적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명시탁 약정에 해당한다. 이건 뭐죠? 구분 소유적 공유 등기. 일명 뭐라 그랬어요? 상호 명시탁. 이건 명시탁 2단이다.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3번에 종종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종 외의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의 물건을 등기한 경우 명시탁에 제외된다. 이거 명시탁 2예요? 아니에요? 명시탁 2죠? 네, 이건 명시탁에 해당된다. 민법의 기초문제로서 종종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다음 중 명시탁에 해당되는 것은, 혹은 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 나오면서 자, 뭐가 나오냐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구분소유적 공유등기, 신탁, 이거와 그 다음에 부부, 종중, 이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4번에 명시탁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명시탁자는 신탁자는 신탁 약정 및 등기 무효를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나 악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선의 악이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요번에는 그 얘기가 안 나고, 작년 때는 3월 달에 제가 명시탁 강의할 때 그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올해는 질문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자간 명시탁에서 보면 이게 이 등기 원인이 주로 뭐라 그랬죠? 매매로 많이 한다 그랬죠? 그럼 이때 가짜로 매매하는 거죠? 그럼 가장매매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통정허위 표시 배울 때 가장매매 형태에서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네, 맞아요. 선의에 대해서만.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네, 선의, 악의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분명히 가장매매인데 여기는 선의, 악이에요.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아, 제가 얘기했었구나. 얘기했었네. 이거는 뭐예요? 네, 이거는 특별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의신탁 나오면 민법에 가장매매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요, 특별법 이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왔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신명법이에요. 그래서 선의악의 이거 그렇게 구분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에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조의 부여한 부동산이나 물건을 등기한 경우 이때 조세포탈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등기는 어떻게 한다? 이유하다. 조세포탈 강제집행 변달 목적 아니라면. 자, 봅시다. 9번 뭐죠? A주식회사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갑과 명시탁 약정을 맺고, 갑은 2020년 6월 19일에 개업공개사 의뢰중개로 병소의 X 토지를 매수하여 20년 8월 20일 갑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다 읽어봤나요? 문제. 이거 무슨 명시탁이에요? 일단 문제를 읽으면 아 이게 무슨 명시탁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해야지만 일단 문제가 풀리겠죠. 이건 무슨 명시탁? 예, 계약 명시탁이에요. 자 봅시다. A 주식회사가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 갑과 명시탁 약정을 맺고랬죠. 그러면 갑이 지 돈 들여가지고 공장 부지 사진 않겠죠, 직원이. 그럼 돈은 누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갑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계약 명시타니까 이 그림을 일단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탁자 누구예요? 이제 이런 문제는 신탁자, 수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놓아야 돼요. 신탁자 누구? 예, A가 신탁자죠. 그 다음 수탁자 누구예요? 자, 갑이 직원이죠. 수탁자죠. 그리고 판 사람 누구예요? 병. 예, 이게 매도자죠. 병이 매도자. 그럼 이제 얘는 갑을 의리 개옥궁여사죠. 예, 의리가 갑을 병정 얘는 정이 되겠죠. 자, 대략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제가 여러분들이 저 실명법에 나오는 뭡니까 문제가 나오면 빠르게 그림을 한번 그려서 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민법 선생님이 하는 그림이 있고 제가 하는 그림이 있는데 둘 중에서 편한 거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쉬운 거를 하나 채용해 가지고 문제 풀 때 그림 그리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 갑을병 누구 생각을 자꾸 해보면 이게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갑은 신탁자고 을은 뭐 수탁자고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문제는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나옵니다. 그럴 때 누가 누군지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 갖고 한번 보죠. A와 갑 사이의 명시탁 약정은 병에 선의하기 묻지 않고 무효이다. A와 갑 약정이죠. 이거 무조건 어떻게 돼요? 무효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병이 갑에게 소유권이들이 할 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에 명시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엑스토지 소유자는 병이다. 자 병이 이전 등기를 할 때 약정 사실을 알았어요. 이때 자 이게 문제예요. 이 등기할 때 얘와의 약정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거예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등기할 때 알았어요. 선일까요 악일까요? 네 이거 선입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 알았으면 악이죠. 계약할 때 알았으면. 근데 이걸 등기할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자 엑스토지 소유자는 병이 아니고 갑. 예, 무효가 되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A는 갑에게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자 A는 갑에게 등기내놔 라고 할 수 없죠. 뭐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게 돈 대준 거. 자 그 다음에 갑이 엑스토지를 정의에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정은 유효하게 취득한다. 얘가 정의에 팔았죠. 제3자죠. 취득하죠. 그 다음에 A와 갑의 명시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엑스토지 소유권 취득한다. 자 얘가 알지 못했죠. 갑이 취득하는 거죠. 그림만 그려놓고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게 조금 좀 시간이 하더라도 그림을 살짝 빨리 몇 번만 그리면 금방 그림이 그려져요. 처음에는 좀 안 그려지더라도.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뭐 보면 돼요. 자 10번 문제 보죠. 갑은 을과 을 소유 X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친구 병과 명시탁 약정에 따라 을로부터 바로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혁궁에서 갑과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무슨 명시탁이죠? 예, 이거는 중간생략형입니다. 자, 봅시다. 중간생략형.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갑과 을은 을 소유 X부동산. 을 소유니까 을이 부동산 갖고 있죠. 을이 누구겠어요? 매도인이겠죠. 자, 을이 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자, 갑은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을과. 자, X부동산의 매매계약처럼 누가 계약 체결한 거야? 을 소유 부동산을? 갑이 체결했죠. 갑이 자 얘가 매도인, 을이 매도인이고
갑이 뭐예요?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근데 내 명의로 하지 않고 누구 명의로 한 거예요? 친구 병과 친구 병 명의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을은 바로 누구한테? 병에게 등기를 넘겨준 형태죠. 그럼 얘는 제3자는 정이 될 거고, 자, 이런 형태죠. 자, 그러면 봅시다. 기억에 갑과 병 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변변탈,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약정과 등기는 유의하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부부도 아니고 종종도 아니죠. 예, 이거는 뭐 조세포탈 그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무효입니다. 약정 무효, 등기 무효가 되는 거죠. 니은에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병을 갑과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병이 정에 처분했죠. 횡령죄 성립 안 된다. 예, 무조건 이제 횡령죄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의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갑과 을 사이.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상상만 해가지고는요 헷갈려 버리니까 이게 갑을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으면 갑과 을 사이, 얘가 매동이가 매수 사이,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된다? 예, 유효하죠. 그 다음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병에게 대금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죠, 무효니까. 그 다음에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은 중간생략행에서는 아니고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계약에서 나오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 신탁자가 얘한테 직접 어떻게 돼요? 등기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 등기 요구는 누구한테 원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을에게 하는 거죠. 그럼 자, 병이 을에게 하면 을은 말소를 해서 넘겨주는 의무가 있죠. 자, 근데 갑이 병에게 직접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등기 넘겨줬습니다. 이거 효력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등기법 교재 찾아보세요. 등기가 무효가 되는 부분에서 보면 자, 수탁자와 신탁자 관계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직접 등기를 넘겨줄 때 등기 효력은 있다라고 나올 거예요. 공시법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쨌든 이거는 등기를 직접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뭐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은 달라고 할 수 없고 뭐만 들어간 내가 제공해준 돈에 대해서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10번은 요 내용이고, 자, 그러면 11번 보겠습니다. 자, 20년 10월 1일 갑과 을은 갑 소유 X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서를 했다. 을과 병은 농지법상 소유권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 약정하였다. 그 후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X토지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갑과 을은 갑소유 토지의 소유 X토지를 갑소유 토지니까 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것도 무슨 명시탁이에요? 일단 이것도 중간생략이에요. 자, 이제 이게 갑을병이 좀 순서가 바뀝니다. 지금. 자, 갑이 뭐가 된다? 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매수인이 누구죠? 갑과 을은 을소유 토지는 매매계약 체결을 했다. 을이 뭐가 된다?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병명의로 이전 등기했다. 병이 뭐가 된다? 수탁자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가장 정석적인 갑을병 정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문제 풀다 보면 막 뒤죽박죽해서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죠. 갑이 병의 명의로 맞춰준 소유권 인정 유효하다. 갑이 병 명의로 한 거. 이쪽 등기 어떻게 돼요? 무효죠. 자, 그 다음에 을은 병을 상대로 매매등급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계속 지금 그게 나오는데요. 중간생략형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나오면 틀리죠. 이 부당이득 반환 어디서 나오는 거? 계약명시탁에서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 인정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을 누구예요? 을은 병 명의로 등했죠. 이거에 대한 말소를 누굴 대신해서
값, 매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죠. 답은 몇 번 체크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사례 문제 끝. 이건 제가 사례 문제를 위해서 지우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림을 빨리 그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눈에 들어와요. 근데 그림을 안 그리고 가불병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얘가 누군지 헷갈려 버려요. 이게 사실 저도 문제 풀 때 헷갈려요. 저도 같은 것도 문제 풀 때도 항상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봅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자, 일단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법령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 하는 경우 명시타 약정 해당. 이거 명시타 약정인가요?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했었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그 다음에 이번에 명의 수탁자로부터 신탁 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수탁자의 배행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적극 가담했죠. 그럼 어떻게 된다? 무효다. 예, 민법 103조 위반이죠.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 그 다음에 3번에 명의 수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 여부는 재량에 해당됩니다. 과징금은요, 부과합니다. 해야 한답니다. 재량 행위가 아니라 위반했을 때 과징금 무조건 부과돼요. 자, 그 다음에 계약 명시탁에 있어서 매도인의 명시탁 약정서를 모르는 경우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은 유효하다. 자, 예를 들어 이거죠. 얘가 모를 때 있죠. 매도인이 모를 때 뭐가 유효해요? 네, 일단 매매보다는 이거보다는 일단 먼저 밑에 등기가 유효하죠. 자, 그래서 얘가 모르면 약정이 유효한 게 아니라 뭐가 유효하다? 등기가 유효하다. 그럼 등기가 유효하면 당연히 매매도 유효한 거죠. 그 다음에 또 5번에 계약명 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의 매도인이 명시타 약정 사실을 안 경우, 자, 명시탁자로 명시탁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얘를 얘기하는 거죠. 취득해야 하네요. 해야죠, 당연히.